자, 오늘은 18일차 그동안 실습한 영상을 이제 실제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 썸네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없지만 인코딩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홍보 관리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 지금 제가 3일 동안 실습 시간 드렸는데 아마 끝나신 분은 끝나겠지만 마무리 안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음만큼 딱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목표한 영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마감 일자를 정해 놓으세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안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시간 드렸으니까 마감 일자는 어제까지였어요. 그래서 끝내기로 하고 오늘 내용 진행하고 혹시 마무리 안 되신 분은 오늘 요거 내용 진행하고 잠깐 시간 있어요. 그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실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홍보 관리하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해서 이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필수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사용자들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클릭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게 유혹하는 그러한 미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거의 뭐 권장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썸네일 만들게 할 거고요. 썸네일은 프리미어에서만 만들게 할 거예요. 우리는 포토샵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프리미어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하는 과정 설명드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만 40분이에요. 빨리 해도 40분이야. 그 1시간 통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총 2번, 3번 이 과정 자체가 거의 한 1시간 1교시 거의 한 교시 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 영상 인코딩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드리면서 썸네일 만들게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작업해 놓은 프리미어로 작업해 놓은 거 프로젝트 그대로 열어 놓으시고요. 자, 저는 예시로 요거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코딩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짧게 줄여서 144쪽. 제가 교육을 진행해 보니까 수료하고 나서 인코딩을 못해서 연락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 과정 중에 인코딩을 딱 2번 하거든. 그 처음에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딱 3번. 그래서 숙련이 안 돼요. 그래서 잊어먹고 연락 와서 물어보는 분들 꽤 많아요. 자, 인코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로 편집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인코딩이에요. 요 2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인코딩은 편집해 놓은 그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놓아야 될 거 요거 3가지 참고하시고요. 자, 아직까지 타임라인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반성하세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할게. 자,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돼. 왜 선택하느냐? 프리미어한테 나 이거 작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타임라인을 선택하는 방법 뭐죠? 그냥 타임라인을 아무 곳이나 빈 곳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타임라인을 선택해야 돼. 왜? 우리가 작업한 거는 타임라인에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코딩 하기 전에 타임라인을 80% 크기, 즉 전체 보기,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해야 됩니다. 왜? 전체 보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전체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워크 에리어 바를 더블 클릭해야 돼. 같이 이어지는 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워크 에리어 바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CC는 상관이 없지만 CS6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인코딩이 진행 동안 컴퓨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어. 그래서 이 3가지 꼭 지켜주시고 주의사항 2가지 먼저 해볼게요. 자, 타임라인은 우리가 영상 편집한 이 공간이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 빈 곳 클릭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기, 내가 편집한 이 내용을 전체 확인할 수 있게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자, 이러한 내용이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하시게 되면 이쪽에 조금 여백이 남죠. 여기가 20%, 이쪽이 80%예요.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래서 80% 맞추기가 바로 전체 보기입니다. 자, 전체 보기 했을 때 이쪽 시간 눈금자 아래에 있는 이게 워크 에리어바, 즉 내가 작업한 이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길이가 줄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일부분만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워크 에리어바 이 영역만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앞부분, 뒷부분 통으로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거, 자,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한 다음에 이 워크 에리어바 얘를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 가운데쯤, 요 줄 3개 있는 곳 가운데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길이가 딱 맞춰지는데 보통은 다 맞아요. 맞는데 가끔 이렇게 줄어들어 있거나 늘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특히 이렇게 늘어나 있을 경우에는 영상 끝났어. 자, 한참 영상을 보고 있다가 나오나? 안 나오는데 10분 동안 보고 있어. 배신감 느끼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 파일로 만들어져 있긴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까만 화면, 소리도 없는 그냥 빈 화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만큼. 그래서 꼭 주의사항입니다.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맞춰주세요. 근데 이렇게 맞췄을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안 줄어들 때가 있어. 분명히 영상이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줄어들지가 않아. 그 이유가 컷 편집을 하다 보면 여기에 한두 프레임의 짜투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보기 했을 때 이게 안 보여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K. 자, 제가 한 프레임만 남기고 지웠어.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어때요? 더블 클릭. 자, 분명히 영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하니까 얘가 여기까지 있어. 볼게요. 그러면 이 재생 헤드를 이 워크 에리어바 오른쪽 끝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요. 타임라인 보기 뷰를 엄청 많이 확대해 봐요. 플러스. 보이네. 한 프레임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보기 하고 나서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했을 때 안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만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합니다. 클릭 드래그 선택. 중요한 거 소스는 선택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 그리고 삭제요. 딜리트 삭제 그리고 다시 한번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 줄어들죠? 이 작업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하는 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가 편집한 거 전체 다 영상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뒤에 짭들이 남아있는 거 지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저장, 파일 세이브. 자, 저장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인코딩 중에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렸을 때 다시 컴퓨터 재부팅 해가지고 열면은 이 저장해놓은 그대로 딱 열리거든요.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이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 클릭 선택. 자, 이제 선택한 이 타임라인을 영상으로 내보내기 해봅시다. 자, 타임라인 선택해 놓으시고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클릭, 그리고 메뉴 밑에서 네 번째 엑스포트 내보내기 선택, 엑스포트 파일 엑스포트, 그리고 미디어 선택. 자, 미디어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상, 소리, 그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디어예요. 미디어. 영상, 소리, 그림. 자, 이 미디어를 내보내게 하면 영상으로 내보내기도 되지만 소리만 MP3 소리만 내보내기도 되고요. 그림 파일로도 내보내기가 됩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상, 소리, 그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파일, 미디어, 엑스포트 눌러봐요. 엑스포트 미디어로 내보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포트 세팅창이 뜨죠? 자, 요 창 모양 잘 눈에 익혀 놓으세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딱 네 가지만 보시면 돼.
먼저 위에 포맷. 자, 어떤 형식으로 영상을 저장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자, 포맷 항목을 펼쳐보면 H264 이게 표준 포맷이에요. 표준 포맷 선택. 기억해 놓으세요. 포맷은 H264 선택. 포맷은 H264 선택. 참고로 포맷을 눌러보면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이 중에서 보면은 MP3도 있다. 소리만 내보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있어요. BMP, 그다음에 PNG, TIFF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미지예요. 그림 파일들이야. GIF도. 그래서 용도에 맞게 포맷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영상만 하기 때문에 그냥 H264 선택합니다. H264 기억해 놓으세요. H264 선택. CC는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CC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어. 제가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프리셋. 자, 프리셋은 이 포맷, 이 형식으로 저장하는 영상의 규격이에요. 사용하는 장치에 따라서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 프레임 수, 그다음 저장하는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셋을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080p 29.97 익숙하죠.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맞게 용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PC에서 보기 위한 용도로는 안 맞아요. 왜? 화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1080p 29.97 이 항목을 이게 지금 기본 선택돼 있어요.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설정하는 항목이 이거는 마지막 날 24일 날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교재는 없어요. 자, 프리셋 항목을 펼쳐보시면 프리셋 펼쳐봐요. 자, 펼쳐보시면 메뉴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위에 설정해 놓은 거예요.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는데 맨 아래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기 버튼 있죠? 눌러봐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익숙한 이름이 보여요. 제가 꼭 기억해 놓으라고 한 거 있죠? 시퀀스 선택할 때 꼭 기억해 놓으라고 한 거 뭐죠? 그치.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찾기 쉽다라는 거지. 자, 선택해요. HD 1080p 29.97 선택. P. I 아니에요. P예요. I하고 P 차이점도 마지막 날 24일 날 설명드립니다. P 1080p 29.97 요거만 기억하면 시퀀스도 선택할 수 있죠. 인코딩 할 때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했죠? HD 1080p 29.97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이제 나중에 프리미어를 직접 설치하시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 프리미어 말고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아요. 표기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포맷 선택했고 프리셋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요. H264, HD 1080p 29.97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네임 이게 뭐냐면 저장할 영상 파일 이름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이게 파일 이름인데요. 오른쪽에 시퀀스 01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아웃풋 네임 오른쪽에 파일 이름 클릭 하면 이렇게 창이 딱 뜹니다. 자, 창 뜨면 프리미어한테 영상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야기해 줘야 돼. 현재 편집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작업 폴더 있죠. 그 작업 폴더를 찾아주시면 돼. 이렇게 창 뜨면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창 뜨면 고민하지 말고 어떤 고민? 오른쪽에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이거 아직 안 되는 분 무지무지 많아요. 그 다음에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갑니다. 이름 폴더, 영상 작업 2025 폴더에서 여러분들 작업한 폴더를 찾아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한 프로젝트 폴더를 열고 들어갑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요거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작업 폴더 들어가셨나요?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갔으면 여기다가 저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집한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그 작업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이거 안 해주시면 다른데 저장돼 가지고 못 찾아요. 자, 그리고 이 창 아래쪽에 보면 파일 이름 보이죠? 파일 이름 이게 저장하는 영상 파일 이름인데요. 클릭해서 다 치워요. 다 지웁니다. 그리고 앞에 마스터라고 적어요. 마스터. 한 칸 띄우거나 언더바 또는 하이픈 구분 기호 적어줍니다. 마스터. 자, 이 마스터라고 적어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영상이다.
라고 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소스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마스터를 적어줍니다. 마스터. 영어로 한글로 적어도 되고요. 마스터 대신 최종이라고 적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최종. 그런데 마스터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마스터. 좀 그럴싸하죠, 그죠? 마스터. 자, 마스터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영상은 앞에 마스터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제목을 적어주는 거야. 저는 1223 캠핑이죠. 이렇게 마스터 적어주고 영상 제목을 날짜와 함께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 구성 그냥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하지만 앞에 마스터는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터 안 적어주면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폴더 선택해주고 저장할 폴더 선택해주고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누릅니다. 저장. 자, 이 저장은 이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프리미어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스포트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자, 이 과정은 우리 교육 중에 많이 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 그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상으로 꼭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인코딩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엑스포트 버튼 누르면 인코딩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 인코딩 시간은 전체 작업한 만든 영상 길이 그리고 사용한 효과 정도, 자막도 효과예요. 그리고 뭐 세감 보정, 그것도 전부 다 효과고 그런 것 따라서 시간이 많이 좀 편차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거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 하는 동안 다른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 작업을 많이 하시다 그러면 따로 보조 컴퓨터를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인코딩 할 동안 다른 거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자, 끝나신 분은요 프리미어 종료는 하지 말고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작업 폴더 열어서 마스터 파일을 찾아봐요. 작업 폴더 열어서 마스터 파일을 찾아보세요. 다르겠죠? 자, 작업 폴더 열면 작업 폴더 안에 이렇게 마스터 파일 보이죠? 이게 최종 완성이 된 영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따가 업로드 할게요. 그대로 보고 외우는 것도 이게 생소하고 모르면은 안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많이 해보고 맞아요, 많이 해보고 접해봐야 돼. 그렇지. 그 수밖에 없어, 진짜 많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 기간이 짧아요. 이게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프리미어를 입문 단계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기초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뭐 컴퓨터를 좀 잘 한다고 해도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고. 자, 2교시 내용 시작하기 전에 프리미어 프로 CC 2025 버전에서 인코딩 하는 거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고 2교시 진행할게요. 자, 여기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이 프리미어 프로 CC 2025 버전의 화면입니다. 뭐 CS6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메뉴가 많이 좀 달라요.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아요. 타임라인 선택하는 거 똑같고요. 타임라인 클릭 선택 그리고 동키 전체 보기 똑같고요. 단 워크 에리어 바는 기본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실 필요 없어. 하지만 확인해야 될 거는 이쪽이죠. 얘가 노란색 이 줄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있다 그러면은 뒤에 정리하면은 자동으로 또 길이가 줄어들어요. 얘는 그냥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 할 때 잘 봐요. 내보내기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메뉴 이용하는 게 첫 번째겠죠.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똑같아요. 메뉴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건 잘 이용하지 않고요. 두 가지. 여기 엑스포트라는 메뉴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바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 일부 일반적인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버튼 내보내기 버튼이죠. 요거는 퀵 엑스포트 빠르게 내보내기 기능이에요. 퀵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한 창이 뜨고요. 이 부분 클릭해서 어디에 저장할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만 결정해주고 엑스포트 누르면 끝납니다. 폴더와 이름만 지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포맷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프리셋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설정되어 있어요. 이름 자, 퀵 엑스포트 클릭, 파일 이름 클릭, 저장할 폴더, 이름, 마스터, cc, 캠핑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엑스포트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이름, 폴더 이름, 그 다음에 엑스포트. 이렇게 하면 끝나고 두 번째는 이쪽에 엑스포트 메뉴를 바로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그러면 엑스포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해야 될 거 어떤 이름으로 할지 어디에 저장할지 요것만 해주면 끝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다 설정 다 돼 있어요. 미리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 지우고 마스터 캠핑 매치 소스 내가 사용하는 소스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이 비트레이트 고용량으로 고화질로 이렇게 자동을 해주는 거. 이거 세부 설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름과 폴더만 정해주고 엑스포트 누르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그 CS6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CC2025에서 인코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우점이 CC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함께 이용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CS6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CC는 제가 현재 제 개인적으로 제가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할게요. 인코딩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죠? 그리고 프리미어 다시 열어 놓으세요. 자, 2교시에는 썸네일 만들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기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아시나요? 이 네일이 손톱이죠. 손톱만큼 작은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불러요. 이 썸네일이 뭐냐면 유튜브 나오기 전에 유튜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썸네일을 봤어요. 어디서? 바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폴더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볼 때 파일 목록을 볼 때 사진은 이렇게 작게 미리 보기 이미지 나오죠. 얘들이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얘들을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썸네일. 유튜브가 나오면서 목록에 똑같이 적용해서 그 영상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썸네일이죠. 자, 이 썸네일이 필요한 이유. 일단 이게 대충 어떤 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예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고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는 이렇게 통으로 보여주지만 영상은 그 영상의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게 유튜브에서 영상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튜브 첫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썸네일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자, 퀴즈. 지금 제가 6개의 썸네일을 띄워놨어. 공통점, 대표적인 공통점 한 가지 찾아봐요. 공통점. 그런 깊은 내용 말고. 그래 말고. 말고. 조회수 많다. 이미지의 공통점. 이미지만 딱 보고 공통점. 밝다? 그것도 조금 해당돼요. 자막이 뭐 크게 안 나와요. 그것도 해당되고. 그것도 해당되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다. 그것도 좋아요. 또. 이런 거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제가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분석해봐요. 제가 원하는 답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공통점. 힌트를 드리면 글자의 위치. 글자 위치가 밑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글자의 위치. 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호기심이 플러스 내가 눌러보고 싶은 호기심이 느낄 수 있는. 자, 공통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 아래 있는 거. 아래 그- 하나 그- 중간에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저거는 예외고. 두 번째, 색깔. 흰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하늘색,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 글자의 색깔. 또 글자 굵기. 글자 굵기.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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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고 잘 보이죠? 자, 세 가지 특징. 글자가 이미지 아래에 있다. 고딕체 굵다, 크다. 색깔 흰색, 노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다. 흰색, 노란색, 하늘색. 예,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얘도 그렇고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배경 들어가서 어둡게 처리해서 글자 잘 보이겠다. 얘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얘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죠. 얘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볼게요. 네, 더 내려가 볼게. 어때요? 제가 한 페이지 더 내려왔어. 글자 아래 있죠? 아래 있죠?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죠? 그라데이션 아래 있죠?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죠? 얘는 글자가 위에 들어가 있네. 안 보이는데 나는. 밑에가 여기 어둡고 밝죠. 어둡고 밝죠.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이게 그라데이션.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밝죠, 어둡죠. 저기까지 하려면 어렵다. 위에 밝죠, 어둡죠. 자, 좀 더 내려왔어. 가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딕체 굵고 잘 보인다라는 거. 글자 색깔 흰색, 노란색, 하늘색,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가끔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을.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받아 온 게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는 책만 해도 그래요. 책. 자, 이러한 책들이 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왼쪽. 위에서 아래로 서내려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내려가야 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 어릴 때 읽어주는 동화책 위에 왼쪽 오른쪽 그렇게 보고 해왔고요. 사람도 눈이 어디 있죠? 위에 있어요. 발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얼굴이 위에 있잖아. 아기가 위로 쳐다보잖아. 발부터 보는 아기 없어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이야기하죠. 이래봐. 자기 얼굴 보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보여줄 게 글자냐 이미지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만약에 글자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얘처럼 글자를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보통 글자가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또 달라. 밝기라고 이야기했죠. 전문 선생님. 사람의 눈은 색감 정보보다는 밝기 정보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쪽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쪽 글자에 먼저 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만들 때 전부 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보여줄 게 뭔지, 글자인지, 이미지인지 먼저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자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배경이 어두워, 글자 밝게.
배경이 밝아 글자 어둡게.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조합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글자는 굵고 잘 보이게. 사람들이 이 썸네일을 딱 보고 클릭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간이 있습니다. 몇 초일까요? 1초? 1초면은 너무 느려요. 0.3초. 0.3초도 느려요. 0.14초, 0.17초. 0.2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미지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클릭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복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결하게. 자, 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글자 잘 보이게 하는 거, 간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 내 영상에서 대표 장면을 고르셔야 돼. 그 이미지만 딱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장면을 하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위에다가 근지막하게 글자를 잘 보이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0.3초 만에, 0.2초 만에 딱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던 그 프로젝트를 열고 대표 장면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 영상, 그 장면을 딱 보고 이게 어떤 영상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장면. 자, 대표 장면 찾아 놓으셨나요? 대표 장면은 편집하고 나서 찾으셔도 되고 편집하는 중에 찾아 놓으셔도 돼요. 앞에 제목에 넣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화면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영상 촬영하실 때 썸네일용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돼요. 좀 경험이 쌓이시면 이제 그 영상 기획하실 때 어떤 썸네일을 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썸네일을 미리 만들고 작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취향이니까 아무튼 그런 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편집해 놓은 영상 중에서 이 중에서 딱 대표 이미지를 고른 거야. 이 이미지만 딱 보더라도 이게 어떤 영상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대표 장면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요 이미지를,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막은 필요 없죠. 이미지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글자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 1번 트랙 외에 2, 3, 4 트랙은 다 끕니다. 앞에 눈 콕콕콕 찔러서 위에 1번 트랙 외에 다른 트랙은 다 꺼주세요. 눈 찔러서 꺼주시고 1번 트랙만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현재 이 화면을 그림 파일로 내보내게 할 거예요. 제가 영상 일시정지 기법 할 때 알려드렸죠. 이 화면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모니터 하단에 있는 버튼 중에 엑스포트 프레임, 카메라 버튼 있죠? 눌러요. 카메라 버튼 클릭. 자, 엑스포트 프레임 버튼 클릭해서 창 뜨면 브라우저 클릭,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요. 브라우저 클릭,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서 폴더 선택. 포맷은 PNG 선택하시면 되고요. 포맷은 PNG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썸네일 배경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폴더 찾아주고 포맷 PNG 선택하고 이름 썸네일 배경 입력하고 OK 4번 OK 눌러요. 저장. 자, 이 작업은 대표 화면, 지금 현재 선택한 이 대표 화면을 그림 파일로 내보내기 하고 그 그림 파일 위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쓰기 위해서 내보내기 하는 거예요. 자, 내보내기 하신 분은 다시 위에 자막 트랙은 다 켜 놓으시고 다시 켜 놓으시고 이미지를 임포트 하세요. 파일 임포트. 내보내기 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내보내기 한 썸네일 배경 이미지 파일을 임포트 하세요. 임포트 열기. 임포트 하신 분은 새로운 시퀀스 하나 만들고 파일 뉴 시퀀스, 그 시퀀스 위에 임포트한 이미지를 올려 놓으세요.
자, 대표 장면을 이렇게 새로 만든 시퀀스의 대표 장면을 내보내게 한 이미지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서 타이틀러로 멋지게 글자를 적어서 또 이미지로 저장할 거예요. 자, 타이틀러 들어가서 멋지게 제목을 적어 보는데, 자, 여기서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 키워드가 들어가면 더 좋은데요. 문장은 안 돼요. 왜냐, 문장은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는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일단 영상 제목을 적어보세요. 타이틀로 들어가서 글자 어떻게 적냐고 질문하면 저 집에 갈 거예요. 선생님 이거 파일 이름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이리 있습니까? 잠시만요. 썸네일용 글자 제목 만들어서 비디오 위쪽 트랙에 올려서 겹쳐주면 돼요. 혹시라도 두 줄로 하실 경우는 색깔을 다르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글자는 굵고 잘 보여야 됩니다. 손글씨체 이용 금지. 손글씨체 이용 금지. 안 보여 글자. 물론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예쁘고 멋지고 화려한 거는 둘째. 글자가 굵고 잘 보여야 돼.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색깔, 흰색, 노란색, 하늘색 세 가지. 다른 거 쓰지 마. 글자는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형식을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 썸네일 보고 형식을 참고하셔도 돼요. 나중에 지금 말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영상과 같은 스타일의 영상, 같은 주제의 영상을 보시고 그 썸네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 참고할 때는 조회수가 많은 영상 참고하시 좋아요. 조회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조회수가 많아야 돼. 자, 이렇게 만든 썸네일을 다시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썸네일을 이미지로 저장할 거예요. 설명 잘 따라오세요. 자,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모니터의 엑스포트 프레임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엑스포트 프레임 창 뜨면 폴더는 아마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장했으니까. 그래도 혹시 확인은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면 다시 폴더를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대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중요한 거 포맷을 JPEG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포맷 항목 펼쳐서 포맷 항목을 JPEG로 바꿔 주셔야 돼. 이게 용량 때문에 그래요. 썸네일 용량이 2MB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NG로 저장하시면 용량 초과돼서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JPEG로 저장합니다. 그 위에 이름을 썸네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썸네일. 지금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름을 이렇게 썸네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OK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시면 돼. 자, 이게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포토샵 없이 썸네일 만드는 방법이에요. 따로 이제 포토샵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좀 더 화면 좀 더 다양하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 이제 포토샵이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인 썸네일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시퀀스를 새로 만드는 이유는 요건 딱 썸네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원본
원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이미지만 화면만 저장해서 불러와서 여기다 넣어서 편집을 했고요. 요거 눈 꼭 다 뜨게 해놓으세요. 조금 전에 이미지 내보내기 할 때만 끄고 내보내기 했으면 다시 눈 뜨게 해야 됩니다. 다 됐으면 프리미어 종료. 세이브 예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들어갑니다. 유튜브 채널. 자, 업로드 과정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 딱 듣고 바로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영상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복습에 활용하시고. 자,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상단에 여기 계정 버튼 나오고 알림 버튼 있고 여기에 만들기라는 글자가 있죠. 만들기 눌러보세요. 만들기 클릭. 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고요. 영상 업로드 누르면 업로드할 수 있고, 혹시 실시간 방송 하고 싶으신 분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얘를 누르면 24시간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에 요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방을 만드는 작업이 24시간 딱 소요가 돼요. 24시간 이후에 방송할 수가 있어서 미리 눌러놓도 되겠습니다. 요 게시물 작성은 여러분들 채널에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만 글을 적을 수 있는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적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상 업로드 눌러요. 동영상 업로드 클릭. 자,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면 눌러라. 오케이.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파일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영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무슨 말이냐? 별도의 폴더 창을 열고 거기서 영상을 끌어서 여기다가 올리라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폴더 창 열리면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게요. 파일 선택 클릭. 자, 파일 선택 누르면 이렇게 폴더 창 열려요. 폴더 창 열리면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는 한번 했을 거야. 왜 자꾸 제가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하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좀 물어봐야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왜 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헤매고 있어. 어디서? 여기 있어. 자, 이 창 떴는 거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왼쪽에는 폴더 목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왼쪽의 선택한 폴더의 내용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작업 폴더는 어디에 있죠? 바탕화면에 있죠.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야. 바탕화면 클릭하면 오른쪽에 바탕화면의 내용이 나오거든. 그런데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야 못 찾아요. 그래서 바탕화면 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바탕화면에서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영상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상 작업 폴더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에 대한 작업 폴더라는 거예요. 자, 영상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마스터 파일을 찾아줘요. 마스터 파일. 마스터 파일 찾고 선택 열기. 자, 마스터 파일을 찾고 열기 누릅니다. 열기. 그럼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되는데, 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업로드 할 때 그 진행 상황은 이 창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총 4단계를 진행합니다. 4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세부 정보. 세부 정보 보기에서 제목과 설명, 썸네일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요. 끝나면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1단계 세부 정보. 자, 세부 정보 보기에서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 주는 거예요. 자, 영상의 제목을 적어 주는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첫 번째 검색 대상이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제목에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또는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제목을 적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이 캠핑이야. 캠핑. 단순히 캠핑이라고 하면은 좀 모호하죠? 이게 어떤 영상인지 몰라. 자, 여기서 좀 더 풀어서 나 홀로 오지로 떠난 캠핑. 그러면은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죠. 홀로, 나 홀로, 오지, 캠핑. 키워드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좀 더 검색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커피 향 가득한 아침을 맞이해. 좀 더 풀어서 설명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목에다가 단순히 제목만 적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글자를 좀 더 적어주시면 좋아요. 설명에는 말 그대로 설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배경음악 출처를 표기해야 됩니다. 배경음악 출처. 자, 출처 기록하는 거 알려드렸죠? 메모장에서 기록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배경음악을 사용했어. 그러면은 그 음악에 대한 출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금 대통령에서 다운로드한 이 음악을 사용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악 저장해 놓을 때 출처 함께 기록 관리했을 거예요. 이 메모장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 그리고 설명란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설명란에 배경음악의 출처를 표기합니다. 그 외에 저작권, 예를 들어서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런 식으로 영상 출처 내가 직접 찍음 이런 식으로 뭔가 출처, 라이선스 관련된 표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 본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허락 없이 임의 사용 금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전달할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또는 마음껏 사용하세요. 적어도 되겠죠. 단 출처는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썸네일. 자, 썸네일 칸이 총 3칸이 나오죠. 가운데는 자동 생성됨을 눌러 보시면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3개의 장면을 임의로 골라줍니다.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보통은 앞쪽 중간쯤 끝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선택해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만들기 싫다 그러면은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요 썸네일에서 직접 등록하는 거는 전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요 이용하실 분은 전화 인증하시고 나서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페이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재생 목록. 자, 재생 목록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로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 주제에 맞는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채널의 정체성을 분류할 때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핑이면은 캠핑 관련된 새 재생 목록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 이름도 영상 주제와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만들기 누르고 그 목록을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재생 목록 항목을 펼쳐서 여기서 새 재생 목록 누르면 새 재생 목록 버튼, 목록 추가하는 버튼 나와요. 요거 눌러서 재생 목록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층. 요건 우리 채널 만들고 처음 설정했죠. 설정을 했는데 채널 만들고 설정 안 했으면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연령 제한을 펼쳐보면 펼치기, 연령 제한 펼치기. 그러면 자, 내가 올리는 영상이 19금이야.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튜브에 19금 영상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체크 안 해가지고 풀려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징계 먹죠. 19금일 때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자세히 보기 누르면 자세히 보기 펼쳐보면 여기서 유료 프로모션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채널이 성장해서 1000명이 돌파하게 되면 광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여러 업체에서 1000명 돌파했네요. 우리 업체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홍보 제의가 들어옵니다. 예, 1000명 넘어가면. 저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다 지금 거절하고 있어. 자, 그때 그 광고 제의를 받고 그 영상을 만들어 주죠. 그럼 반드시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만드실 때도 초반에 시작할 때 이 영상은 프로모션을 받아서 만들고 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돈을 받고 하고 있다고 언급해야 되고요. 자막으로 또 내보내기 해야 됩니다. 법이에요, 법.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이 영상은 프로모션 영상이다. 즉 돈을 받고 하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것도 체크하고 영상에도 언급하고. 알겠죠? 안 하면 규정 위반 잘려요. 자, 이 변경된 콘텐츠는 AI로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사진과 영상과 음악과 자막과 또 있나? 음성까지 전부 다 AI로 다 했어. 그러면 체크를 해야 돼. 하지만 음성만 AI로 해서 필요 없고요. 음악만 AI로 딱 필요 없고요. 그냥 아니요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요.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만약에 브루 앱에서 그냥 어떤 영상 만들어줘 해서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얘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자동 챕터. 이게 뭐냐면요. 제 수업 영상에 시간 표시해 놓고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바로 그게 자동 챕터예요. 챕터. 시간을 표시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자동으로 링크가 걸려서 그 시간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바로 점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챕터 기능을 체크해놔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시간 설정하는 방법은 시간 시 콜론 분 콜론 초 이렇게 시분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분초 가운데 구분 기호는 콜론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전달하기 위한 영상일 때 그 내용 나오는 영상에서 그 내용 나오는 시간을 표기하고 어떤 내용인지 언급을 해 놓으시면 그 시간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설명 위에 볼게요. 자, 설명란에 주로 적어요. 설명란에 챕터라고. 챕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적죠. 보통 00 수업 시작 학습 목표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00 03 12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어 프로 실행 이런 식으로 앞에 시간을 적어 놓고 뒤에 내용을 적으면 저장을 했을 때 이 시간에 자동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즉 설명란에 적어 주시면 돼요. 설명란에. 예, 알아서 걸립니다. 요건 댓글에 적어도 돼요. 설명란 말고 댓글에 적어도 똑같이 링크가 걸립니다. 요것도 좋은 기능이니까 나중에 활용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내용 중에 마커 표시하는 기능을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그 기능 이용하면 더 좋은데 설명 안 해서 일단 직접 보시고 시간 표기하시면 돼요. 자, 동영상 속 장소. 이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런 영업적인 업무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놀러 와서 유튜브를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영상 먼저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만약에 조개집을 운영하고 있어,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꼭 적어놔야 되죠. 꼭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영일대 해수욕장 가서 유튜브 딱 들어왔어. 조개구이 딱 검색했어. 그러면 이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요거 내용은 뒤에 또 이어집니다. 자, 개념 설명 자동 제공. 이거는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려놓은 영상에서 음성에 들어가 있죠. 그 음성을 분석합니다. 그 분석한 음성으로 영상을 다시 분석해서 이게 어떤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실험 중인데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유튜브가 처음 시작할 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그런 블로그는 이제 죽었다. 이제 유튜브 시대다라고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자는
그 전체 글 내용에서 글이 어디 있던지 간에 바로 검색이 딱 돼요. 즉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바로 딱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상은 몰라요. 다 봐야 돼. 어디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봐야 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이죠. 영상, 소리, 음성, 글자 다 포함해서 전달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정보 검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블로그로 넘어갔는데 자동 자막 기능이 있죠. 영상에. 같은 개념이에요. 영상에서 음성을 분석해서 자동 자막 만들어주는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기능의 발전, 그렇게 분석한 글자를 가지고 그 영상을 좀 더 분석해서 개념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블로그처럼 영상에 언급된 음성에서 글자를 뽑아내서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거예요. 근데 음성이 없으면 검색이 될까요? 됩니다. 이제는 AI가 영상 속에 포함되는 이미지 인식하고요. 뭐가 뭔지 다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속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 검은색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검은색 고양이를 검색했을 때 그 영상이 검색된다라는 거지. 내가 뭐 제목 설명이 안 적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점점점 발전돼서 나갈 거예요. 자, 태그는 적지 마시고 태그는 설명 패스 비워놓으세요. 자기 언어 및 자막 면제 인증서도 여기 기본적으로 한국어 선택해놨죠, 그죠? 아마 한국어 돼 있을 거예요. 한국어. 혹시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한국어 선택해 놓으시고 쭉 내려가고 한국어. 요거 우리 처음에 채널 설정할 때 설정했어요. 혹시 안 돼 있으면 한국어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녹화 날짜 및 위치. 자, 여기 위치 나오죠. 위쪽에 영상 속 장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위치에다가 0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클릭하면 자, 여기에 등록해 놓은 이 위치를 가지고 위쪽에 이 정보가 이어져서 컨텐츠를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그렇죠. 해 놓으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라이선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영상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그냥 이거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 가끔 요거 선택할 수 있게 펼쳐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이거 한 개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자, CC 라이선스죠. CC 라이선스는 출처를 남기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여러분들이 이 CC 라이선스를 올려놨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과 소리를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단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는 거죠. 부금 대통령이 대표적인 채널이에요. 부금 대통령이 올려놓은 음악이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퍼가기 허용. 이거는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 올렸어. 자, 오늘 올리고 나서 홍보를 할 거예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자로. 그때 그 링크를 받으신 분이 이거를 선택해놔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해제해 놓으면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구독 피드에 게시하고 구독자 알림 설정. 이거는 해야 되겠죠. 그냥 해 놓으시고. 쇼츠 리믹스 허용하지 않음 선택. 자, 이 쇼츠 리믹스를 허용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것인 양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서 자기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쇼츠 리믹스는 허용하지 않음 선택합니다. 허용하지 않음.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의 주제예요. 주제하고 연관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선택해서 카테고리 관련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어. 없어. 그냥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돼. 비슷한 거. 자, 댓글 및 평가. 자, 댓글은 기본 켜져 있겠죠. 이게 또 화면이 바뀌었네요. 전에하고 또 달라졌어. 댓글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켜짐 꺼짐 할 수가 있고 켜졌을 때 검토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없음, 기본, 엄격, 모두 보류. 자, 이게 기본이고요. 뭐 욕설이나 그런 것들은 좀 필터링이 됩니다.
그런데 악성 댓글도 관심이다라고 마음을 너그럽게 그렇게 가지실 수 있는 분은 없음 선택하세요. 초딩들이 10원짜리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좀 악성 댓글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러면 엄격 해놓으시면 되고, 댓글 싫어 그러면 아예 그냥 꺼버려요. 꺼버려도 돼요. 자, 정렬 기준은 최신 순으로 바꿔놔요. 최신 순. 이걸 인기 순으로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새로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첫 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딱 안 떠요. 처음에 딱 뜨는 거는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맨 앞에 오고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이 맨 뒤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좀 전달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최신 순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좋아요를 표시한 시청자 수 표시, 이게 원래 없었는데 재작년 6월 달에 이게 새로 생겼어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볼 때 싫어요가 보이던가요? 좋아요는 있어. 싫어요가 원래 둘 다 나왔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둘 다 나왔는데 요즘은 좋아요만 나오죠. 그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둘 다 나올 때는 조회수가 100만 번인데 좋아요가 1개야. 싫어요가 99만 번이야. 어떤 느낌이에요? 영상을 보는 사람의 자, 영상을 볼 사람 입장에서는 조회수는 분명히 100만 번인데 좋아요가 1이야. 싫어요가 99만 번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죠. 선입견을 가져서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 좋아요를 싫어요를 기본 표시 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용해서 지금은 싫어요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죠. 여전히 좋아요는 1개라는 거예요. 아마 영상 올린 사람이 좋아요 누르지 않았을까? 볼까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택적으로 좋아요를 표시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게 이렇게 또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그 설명하는 중에 아래쪽에 상태에 보면 설명이 좀 진행 과정이 있죠. 자, 이거 보는 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 이런 거를. 자,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그림이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의미를, 어떤 게 다 된 거죠? 너무 깊이 갔다. 가장 원초적인 거. 자, 제가 업로드 다운로드 기호 알려드렸죠. 업로드는 이게 업로드예요. 그렇지? 네, 이게 업로드가 끝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업로드 중에는 깜빡깜빡거립니다. 고정돼 있죠? 업로드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HD. 자,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서는 다시 인코딩을 해줍니다. 재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자, 인코딩을 2번 더 해주는데, 자, 이거는 자, HD 1080p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편집해 놓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2번 압축을 해주는데, 첫 번째 저화질 SD 스탠다드 해가지고 저화질로 한번 압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HD 고화질로 다시 압축을 해줍니다. 자, 저화질 SD 저화질로 해주는 이유는 최종 검토하시라고. 여러분들 올린 영상을 최종 검토하시라고 빠르게 인코딩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검토할 때 어떤 걸 검토해야 되느냐? 오타가 있나 없나. 그리고 혹시라도 뒤에 워크 에리어 바를 더블 클릭하지 않아서 뒤에 검은색 또는 영상이 좀 잘리거나 검은색 빈 화면이 나오는 게 있나 없나. 그 최종 검토를 해야 돼. 검토해서 이상이 있죠? 다시 프리미어 들어가서 수정해서 다시 인코딩해서 다시 업로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화질 끝났어. 그러면 최종 공개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처리 중에는 깜빡깜빡거립니다. 처리가 끝나면 깜빡임이 멈춰요. 자, 유튜브에서 이게 재인코딩을 해주는 이유,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재인코딩 해주는 이유. 자, 코덱.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에서 포맷 선택할 때 H.264 선택했죠. 이게 MP4 코덱이에요. H.264 MP4 코덱. 즉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지. 자, 이 MP4라는
이 H264 MP4라는 코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 H264 MP4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그것을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재생을 할 때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돼. 이 MP4 코덱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하루에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영상이 몇 개예요? 수조 개예요.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인코딩은 유튜브 자체 코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HD가 고정되어 있죠. 고화질로 변환이 끝났다라는 거. 세 번째가 검사예요. 라이선스 검사하는 거야.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혹시나 영상에 위해 요소가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식칼 들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건 괜찮아요. 식칼 들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신고당해요. 그죠? 같은 도구라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들고 있냐에 따라서 필터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유튜브 영상 올렸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식칼 요리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다가 누가 불렀어. 식칼 들고 나갔어. 왜 그러면은 잘려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상에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 플러스 위해 요소가 있나 없나, 그리고 아동 학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폭행,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해줍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이 세 번째. 그런데 검사하다 보니까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됐대. 즉 음악 라이선스가 발견된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세부적인 정보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데 아래쪽에 다음 버튼 누르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버튼 클릭. 자, 2단계는 그냥 패스.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냥 2단계는 그냥 패스. 3단계가 검토야. 검토. 자, 검토해서 바로 라이선스 위해 요소를 검토해 줍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토에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세부 정보 보기를 눌러봐요. 나올 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세부 정보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자, 동영상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래. 그죠? 안심하셔도 돼요. 채널 영향 받지 않음. 자, 이 말이에요. 밑에 보면 자, 이 음악이 발견됐대. 즉 CC 라이선스 음악이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가요나 팝송 그런 거 사용해도 이게 떠요. 이 구간에 음악이 사용됐대. 영향 없음.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떠. 어떤 특정 나라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재생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뜰 경우는 음악을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클레임 걸거든.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내 영상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경고가 일단은 공고사항이 떠요. 음악을 바꾸거나 컨텐츠를 지우라고. 그래서 가끔 여기에 특정 국가에서 재생 정지된다 하면은 다시 음악을 다른 걸 바꿔서 올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없네요. 업로드로 돌아가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개 상태. 자, 공개 상태 보면 이렇게 총 네 가지 밑에 예약까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비공개합니다. 비공개 해놓고 최종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개합니다. 자, 비공개한 거는 나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 그 사람의 구글 계정을 등록해 놓으면 그 사람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만 보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일부 공개. 나만 볼 수 있고 내가 이 영상의 공유 주소를 보내주면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개, 최소 일부 공개라도 하셔야 되고요. 공개는 말 그대로 공개입니다. 공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여기 인스턴트 프리미어 얘는 뭐냐면 영상을 공개할 때
마치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영상이 그렇게 보여지고 채팅창이 만들어지고 영상 올린 사람과 영상 보는 사람들이 함께 채팅하면서 영상을 보는 그러한 게 인스턴트 프리미어예요. 주로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죠.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이에요. 자, 여러분들 실컷 영상을 편집해서 새벽 3시에 완성했어. 그때 올리면 사람들 참 좋아하겠죠. 박수 치겠죠. 박수 치면서 떠나갑니다. 아디오. 구독 취소합니다. 왜냐? 단잠을 깨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상을 편집해서 다 이제 새벽 3시 편집했다고 완료했다고 해도 그때 올리지 마시고 예약 발행해서 아침 8시에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자, 예약을 취소하려면 다시 위에 눌러서 공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게시 누르면 끝납니다. 게시. 자, 게시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게시된 영상에서 공유할지 말지. 일단 닫기 누르면 닫기.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 이 채널 콘텐츠 항목에 나오고요. 이 목록이 나오죠. 이 목록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이렇게 총 5개의 버튼 나옵니다. 연필은 세부 정보 수정하기, 제목과 내용 썸네일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 보기. 통계, 분석. 내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의 연령대, 지역, 그리고 재생 시간, 클릭 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크게 2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제발 떡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을 해서 내가 올린 영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주로 보는지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요일 그 시간에 올리면 돼요. 정몽준 선생님 아셨죠? 분석을 한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시간, 제일 많이 보이는 요일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세 번째는 댓글 관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튜브에서 미리 보기. 즉 비공개한 상태에서 이 버튼 눌러서 미리 보기 하시고 이상이었으면 공개하시면 되겠죠. 옆에 점점점 옵션 버튼 누르면 메뉴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삭제할 수도 있고 내가 올린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홍보는 돈 내야 되는 거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공개 상태 항목을 펼쳐보면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내 채널 첫 페이지, 프로필 사진 또는 계정 버튼 눌러서 채널 첫 페이지 나가 보면 공개한 것은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비공개, 일부 공개는 안 떠요. 공개한 것만 떠요. 혹시 영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서 채널 맞춤 설정, 이게 또 최근에 또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서 홈탭 들어가서 홈탭 사용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홈탭 사용 설정, 이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꺼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홈탭 사용 설정 하시고 섹션 추가 누르면 여기서 동영상 요거 선택해 놓으시면 채널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 끝낼게요. 자, 시간 꽤 흘렀죠. 자, 세부적인 내용 더 있지만 이렇게 설명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따로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시고 영상 올리실 때 참고하시고 복습해 보세요. 자, 올려놓은 영상을 관리할 때 채널 첫 페이지에서 동영상 관리 누르시면 다시 콘텐츠 목록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목록에서 공개, 비공개 다시 선택할 수가 있고, 삭제할 때는 목록 위에 점점점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 위에 메뉴도 있죠. 메뉴도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해보시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로 하고 이걸로 설명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